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네, 고맙습니다. 오늘은 김성열 건강교실 9번째 시간입니다. 제 이름을 따가지고 김성열 건강교실이라고 이렇게 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환자분들을 모시고 건강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고 이렇게 또 그런 편안한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오늘은 2017년 7월 25일 화요일이고요. 아유, 되게 덥습니다. 네. 아유, 더워가지고 오늘은 물 많이 자주 드시고 병원에서 그냥 시원한 데 있는 게 제일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앞에 있는 카메라가 있거든요. 카메라로 유튜브에 올리고 있으니까요. 나중에 궁금하신 거 보셔도 되고, 다른 분들한테 말씀을 드리셔도 되고, 저만 나오고 앞에 뒤에 계시는 분, 환자분들은 안 나오니까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저만 찍습니다. 네. 그래서 요즘 말씀드리고 있는 거는 소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는 이제 소화의 전체적인 개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제 하다 보니까 입 정도까지밖에 못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입 아래, 이 그림인데, 저번에 말씀드렸던 게 여기, 입 정도 말씀을 드렸어요. 나머지 개요적인 거 말씀드리고. 그래서 오늘은 그 다음 단계로 들어가 볼게요. 음식물이 입에서 지나가면 어디로 들어가요? 식도로 들어가죠.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날씨도 덥고 그러니까 빨리 끝내겠습니다. 식도만 말씀드리고 위는 이제 다음 시간, 그 뒤는 다음 시간 뭐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식도는 다 아실 거예요. 입에서 이제 음식물을 꾹꾹 삼키면 가슴에 있거든요. 가슴. 그야말로 가슴에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식도가 요 목에 있는지 아세요? 목에 있지는 않고요. 정확하게 보시면 네. 이 어금니에서 한 30cm 정도 30cm가 아니라 한 20cm, 15cm 정도 들어가면 식도가 시작돼요. 15cm. 그러니까 요 툭 튀어나온 뼈 있으시잖아요. 요 아래 정도부터 식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서부터 시작돼서 명치 끝, 요 오목가슴 있으시죠? 오목가슴. 거기까지가 다 식도예요. 길이는 꽤 됩니다. 이게 한 50c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목이 아프신데 식도가 문제가 있나 봐요 하고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목 아픈데 식도가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식도 문제는 가슴, 오목가슴까지 다 연결이 된다. 여기에 문제가 있으면 식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식도는 무슨 작용을 하냐면 음식물이 지나가는 통로죠. 통로. 특별한 소화액을 내거나 뭐 소화액 물질을 내거나 이러진 않아요. 그렇지만 음식이 잘 지나가야 되거든요. 우리 도로가 막히면 어떻게 돼요? 밀려요. 엄청 짜증나잖아요. 이것도 여기가 막히거나 뭐가 문제가 있으면 짜증나요. 식도에 문제가 있는 거 뭐가 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식도에 문제가 있는 거. 대충 씹어서 넘어가는 거. 대충 씹어서 나가면 소화가 안 되죠. 네. 그죠? 대표적인 게 위 식도 역류. 우리 제목 이제 여기다 이렇게 썼어요. 오늘 이거 말씀드리려고. 가장 큰 병이 식도 역류거든요. 위 식도 역류. 이게 제일 많아요. 왜 위 식도 역류냐? 위에 있던 게 이게 음식물이 쭉 들어가서 십이장으로 해서 이렇게 쭉 나가야 되는데 들어갔던 애가 다시 올라오는 거예요. 꾸멀꾸멀. 올라오는 거. 이게 위 식도 역류예요. 되새김 하는 동물이 아시죠? 어떤 애들 동물 중에 되새김 하는 거? 소 이런 애들은 네네 뭐요? 염소 이런 애들은 먹은 거 그냥 다시 또 이렇게 가지고 또 씹고 또 넘기고 그래요. 걔네들 아주 근데 말 아세요? 말? 네. 말 되새김 하는지 안 하는지 보신 적 있으세요? 말. 안 해요. 말은 되새김을 안 해요. 동물 중에서도 되새김을 하는 애들도 있고 못하는 애들이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염소나 소 이런 애들은 되새김 아주 선수거든요. 말은 되새김을 못해요. 한번 들어간 거 못 꺼내온줘요. 그래서 말이 저기 농약 묻은 그 풀 있잖아요. 그거 먹으면 그냥 죽어요. 토하지를 못하니까. 근데 우리는 어때요? 술 많이 먹었고 이제 하다가 뭐 하세요? 술 과음 마시면 토하잖아요. 토할 수가 있잖아요. 인간은 되새김까지는 아니지만 먹을 수도 있고 독극물이 들어가면 토할 수가 있는 그런 아주 잘 만들었어요. 필요에 따라서 나쁜 음식을 내뱉을 수도 있는. 어떤 분들은 손 이렇게 넣어가지고 토하시잖아요. 그리고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저기 수면제 뭐 죽으려고 수면제 많이 드시는 분들 가끔 텔레비에 나오잖아요. 그 병원 가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세척. 위세척이에요, 위세척. 튜브를 확 넣어가지고 물을 여기다가 왕창 넣어요, 위에다가. 그래서 뽑아내는 거거든요. 그게 우리의 위식도 역류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식도 역류는 인간에게 아주 중요한 거긴 하지만 이것 때문에 병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식도염이죠, 식도염. 식도염. 식도에 염증이 생길 수가 있어요. 식도에 왜 염증이 생기는지 아세요? 왜 염증이 생길까요? 식도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왜 염증이 생기냐면 이 위 속은 위산이라는 게 있어요. 위산. 산이 뭔지 아시죠? 산. 네. 산이 뭐예요? 산. 위에서 나오는 거. 위에서 나오는 거예요. 산은 맛이 어떨 것 같으세요? 시어요, 시어. 산의 최고봉 식초. 우리가 네. 신물 나오시잖아요. 네. 위산이에요. 위산이 나와도 멀쩡해요. 얘는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위산이 많이 나와도 얘는 멀쩡한데 이 위산이 식도로 올라가면 식도가 타는 듯한 느낌을 느껴요.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왜냐? 표피를 싸고 있는 표피세포가 달라요. 위산은 여기만 있어야 돼요. 여기 올라가면은 말썽을 일으켜요. 이렇기 때문에 위식도 역류가 생기면 식도염이 생기는 거예요. 식도염. 식도염의 증상 뭐가 있을까요? 식도염의 증상. 역류선상. 역류가 되니까 가슴이 빡 하고 신트림 팍팍 나고 그리고 어떤 분들은 목이 타들어가요. 목이 타들어가요. 이렇게 슉 올라가니까. 어떤 분들은 목소리도 쉬어요. 이 목소리 아니었는데 왜 내가 이 목소리 나지? 또 어떤 분들은 가슴 통증. 가슴이 아파요. 이거 답답해요. 그럼 우리가 제일 먼저 걱정하는 게 뭐예요? 가슴 답답할 때. 폐인지 알고 또 여기 있는 거. 심장병인 줄 알아요. 심장병. 심장이 안 좋은 줄 알아요. 심장. 우리 몸속에 제일 중요한 게 심장에 문제가 생기면서 통증이 있는 게 뭐냐면 협심증, 심근경색. 이거 잘못하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식도염 자체도 문제인데 혹시 나쁜 병이 아닐까 하는 심리적인 불안감. 이게 엄청 커요. 그래가지고 생활도 잘 못하세요. 걱정에 쌓여져. 걱정. 이런 게 식도염이에요. 이런 게. 걱정. 그러니까 사회생활도 못해요. 어디 가서 나는 아픈 사람 이게 계속 스트레스 받으니까. 하루아침에 또 해결도 안 돼요. 얘는. 왜 해결이 안 되냐면 하루아침에 생긴 병이 아니니까. 오래도록 나쁜 생활 습관. 술, 담배, 폭식, 탄산음료 이런 것들이 많이 생겼을 때 식도가 역류병이 생긴 거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오래 걸리고 불안감에 휩싸여서 사회생활을 못하게 되는 이 고질병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먼저 이게 왜 생길까요? 왜 생기는지 알아야죠. 식도염 왜 생길까? 원인. 알칼리가 세서. 알칼리가 세서. 네. 비슷합니다. 알칼리. 산의 반대가 알칼리거든요. 여기는 알칼리가 세요. 여기는 산이 세요. 정상적으로는 알칼리가 센 곳에 산이 올라가면 이게 산이 중화가 돼서 물이 돼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돼요. 이게 잘 안 되는 가장 큰 원인은 뭐냐면 잘 생각해 보시면 이쪽이 부풀어 오르는 거죠. 이쪽이 부풀어 오르면 이게 이쪽으로 올릴 거 아니에요. 역류를 할 거 아니에요. 이쪽이 부풀어 오르게 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배를 부풀어 오르게 하는 가스. 가스가 많은 음식, 가스를 많이 차게 하는 음식, 가스 음식, 여기를 차게 하는 음식. 튀김 많이 드시면 가스 차요. 그러니까 음식 때문에 생긴다. 또 가스 차게 하는 음식 뭐가 있을까요? 술이에요. 술이 여기 들어가면 이게 팽만하게 만들어요. 팽만. 그러면서 여기에 관략근이라는 게 있어요. 고무줄 같은 걸로 이렇게 묶어져 있거든요. 고무줄 같은 걸로. 얘를 느슨하게 만들어요. 고무줄 아시죠? 예. 고무줄 이렇게 매잖아요.
딱 이렇게 매여 있다가 필요할 때만 음식이 내려갈 때만 탁 이렇게 고무줄이 이렇게 열려야 되는데 이렇게 묶여 있다가 이렇게 열려야 되는데 시도 때도 없이 이게 열리게 하는 게 술이에요, 술. 아시죠? 술 먹으면 토하잖아요. 토해 보셨죠? 한두 번씩. 이게 술이 토하게 하는 거예요. 또 뭐가 있느냐?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탄산음료. 탄산음료 잘 안 드시는데 탄산. 얘들 위를 부풀어 오르게 해요. 음식적인 면이 있고 또 초콜릿 별로 안 드실 텐데 초콜릿 같은 게 얘가 이걸 부풀어 오르게 합니다. 그리고 위를 부풀어 오르게 하는 거 했고 또 어떤 게 생각해 볼 수 있느냐? 이 복부에 뭐가 있어요? 복부 만져보세요. 뭐가 있나? 복부에 뭐가 있어요? 뭐가 만져지시죠? 그 만져지시는 게 뭐예요? 창자는 저 속에 있고요. 처음에 이제 만져지는 거. 비만. 뱃살. 맞아요. 비만. 오늘 홍한성님 최고. 비만이에요, 비만. 뱃살이 많으면 여기가 위를 누를 수밖에 없잖아요. 바깥에서 배둘레 누를 수밖에 없으니까 올라가요. 비만. 음식하고 비만 있으신 분들이 잘생겨요. 또 그다음에 흡연. 담배를 피우면 담배에 니코틴이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니코틴이 얘를 느슨하게 만들어요. 느슨하게. 그래서 이렇게 쭉쭉쭉쭉 올라가 버려요. 이래서 생기는 게 위식도 역류병. 지금 답 다 나왔어요. 이런 거 안 하시면 됩니다. 이런 거 안 하시면. 위식도 역류 있었던 분 있으신 분 있으세요? 아, 많으시네요. 왜 그러실까요? 여기서 걸리는 거 있으시죠? 지금? 네. 다 해당이 되네요. 다 해당되시죠? 예, 그러니까 이걸 조절하셔야 돼요. 약은 급한 불 끄는 거예요. 급한 불. 집에 불이 팍 나는데 급한 불 끄느라 약을 쓰는 거예요. 잔챙이 불 있잖아요. 그거는 약으로 안 돼요. 본인이 생활요법, 운동요법 이런 걸 하셔야지 잔챙이 불이 꺼져요. 급한 불은 약으로 끄는데 잔챙이는 본인이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게 있고요. 진단은 어떻게 할까요? 이제 진단에 대해서 병원 가면 이런 증상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원인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그다음에 이제 이거를 진짜 진단을 어떻게 할까요? 진단은 위식도 역류입니다. 대부분 증상 가지고 알 수가 있어요. 증상 가지고 여기가 침을 넘어오고 목이 쉬고 뭐 빡빡하고 뭐 답답하고 뭐 이렇다. 다 알아요. 제가 가면은 위식도 역류가 있어요. 저한테 미리 얘기를 하세요. 대부분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듣고 약을 쓰죠. 약. 먹는 약 좋은 약들이 많아요. 위식도 한 번만 딱 먹으면 샥 그런 경험 있으실 거예요. 약 하나 먹었는데 다 괜찮아졌다. 급한 불 끄는 거. 약을 진단 겸 치료도 되고 이걸 먹어서 괜찮아지면 이게 진단이 딱 돼버리는 거거든요. 위식도 역류. 약의 효과가 있으니까. 그런데 이게 잘 아리까리한 경우가 있어요. 아리까리한 경우. 아까 말씀드린 심장병하고 구별이 안 되는 경우. 심장병도 비슷하게 나타나요. 가운데 심장이 있기 때문에. 가슴이 뻑뻑하고 조여오고 뭐 이러면 심장병일 수도 있거든요. 그럴 경우는 꼭 심장검사를 해봐야 돼요. 심장검사를. 그리고 위식도 역류지만 꼭 위내시경을 해봐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위내시경. 약을 먹어도 잘 안 들을 때는 꼭 위내시경을 해야 됩니다. 약을 먹어도 잘 안 들을 때. 이럴 때는 식도 제일 우리가 무서워하는 게 뭐가 있어요? 암이잖아요. 암. 위암도 똑같은 위암이나 식도암도 똑같은 이런 증상을 나타내요. 그래서 위내시경을 꼭 해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피부 있잖아요. 피부 바늘로 찌르면 어때요? 피나요. 피나고 아프잖아요. 네. 조금만 이렇게 꼬집어도 어때요? 아프죠. 아프죠? 속에 있는 애는 느끼는 걸 잘 못 느껴요. 우리 내장기관은. 식도에 큰 이런 암덩어리가 있어도 몰라요. 통증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음식이 좀 안 넘어가네. 뭐 이 정도 되는 경우가 있어요. 위에
이런 암덩어리 하나가 있어도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조직 검사 아시죠? 조직 검사. 위내시경 할 때 조직 검사했다 이런 얘기 들은 적 있으시잖아요. 예. 조직 검사가 뭐냐면 여기 조직을 띄어내는 거예요. 여기 살 좀 띄어내면 어떻겠어요? 없죠. 아플 거예요. 그리고 쓰라리고. 근데 조직 검사 했을 때 아프다고 하는 분 보셨어요? 없어요? 조직 검사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몰라요. 따끔하고 말아요. 따끔 하시나요? 네, 나는 따끔 느끼셨구나. 네. 제가 좀 과격하게 조직 검사를 했네요. 원래는 따끔도 안 하거든요. 그냥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몰라요. 나중에 조직 검사 하셨어요? 뭐 이렇거든요. 왜냐? 신경이 별로 없어요. 신경이 별로 없기 때문에 막연한 증상을 나타내요. 그래서 약으로 치료가 잘 안 된다 그럴 때는 꼭 위내시경을 하셔야 돼요. 위내시경. 다른 나라 위내시경 하는데 되게 비용 많이 들거든요. 우리나라는 그렇게 많이 안 드니까 좀 이상하시면 불편한 감이 있어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위내시경을 꼭 해야 되는 경우는 구토가 계속 날 때, 그냥 들어만 두세요. 이건 체중이 빠질 때. 체중이 빠지면 대부분 이런 이상한 것들이 암덩어리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의사들이 체중을 상당히 중요시 여기거든요. 체중이 이유 없이 빠진다. 이런 거. 빈혈은 이게 출혈이 계속되니까 빈혈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 꼭 위내시경 하셔야 되고, 뭐 이렇게 만져주는 경우가 있을 때, 손으로 만졌는데 뭐가 만져진다. 이럴 때는 꼭 위내시경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다 됐습니다. 이렇게 원인을 알면은 이거 치료하시면 되거든요. 좋은 약 있고 원인이 있고 꼭 내시경 해야 되는 경우 있고 이거. 그다음에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이 위식도역류 있으신 분들이 대부분 잘 보면은 운동하기 싫어하시는 분들 많아요. 운동하기 싫어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운동을 좀 하셔야 돼요. 이게 아무리 운동하라고 그래도 운동 하시는 분은 있고 안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운동은 아주 좋아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관리해줘요. 스트레스. 이거 있으신 분들이 또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운동을 꼭 해주셔야 돼요. 운동을 꼭 하셔라. 운동은 어떤 운동이 좋으냐? 한 30분 정도 계속 빠른 걸음으로 걷는 거. 이게 몸에도 좋고 정신에도 좋아요. 여기에 이 신경이 연결돼 있어요. 신경 이렇게 그래서 머리까지 가거든요. 머리까지. 운동을 하면 이 머리에 긍정적인 신호가 많이 생겨요. 그렇게 되면 여기 이렇게 내려가는 신경이 건강해지기 때문에 이 관략근도 많이 조여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위의 운동도 아주 좋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운동은 꼭 하셔야 됩니다. 하루 30분 땀나는 운동 하고 나서 이 속옷을 벗어야겠다. 뭐 이 정도의 운동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중등도 이상의 운동. 옆에 사람하고 얘기하지 못할 정도의 속도로 그 운동을 하셔야 돼요. 그냥 얘기하시면서 하실 정도의 운동은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면 자세. 주무실 때 엎드려서 주무시는 거 절대 안 좋아요. 엎드려서 이렇게 주무시는 분들 있잖아요. 엎드려서 주무시나 보다. 아니에요? 엎드려서 주무시면 역류 잘해요. 오히려 이 상체를 조금 이렇게 올리시는 게 좋대요. 약간 올려서 하시는 15도 정도 하시는 게 더 좋다 그러고, 체중 많이 나가시는 분들은 체중 줄이셔야겠죠. 제가 말씀드린 거 되게 하기 힘들어요. 약 먹는 게 쉬워요. 약 먹으면 금방 괜찮아지는데 재발하잖아요. 왜 재발하느냐? 아까 말씀드린 그런 생활요법을 못 하시기 때문에, 운동, 식이요법을 못 하시기 때문에 재발을 하시는 거예요. 위식도 역류 질환으로 죽는 사람 없어요. 근데 계속 악화와 반복을 재발하거든요. 그 원인은 운동, 식이요법을 못 하기 때문에. 운동, 하루 30분 이상 하고, 생활요법, 술, 담배, 비만, 음식, 이거 조절하시는 거. 이걸 못 하시기 때문에 평생 가요, 평생. 그걸 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근데 위식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음식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음식을 어떻게 먹어야 되는가. 요거까지만 하고 오늘은 끝낼게요. 음식까지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덥고 그래서. 위식도역류의 좋은 음식과 나쁜 음식, 이걸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생활요법, 자기가 조절할 수 있는 요법이니까. 처음에 좋은 음식과 나쁜 음식, 위식도 염료에 좋은 음식이 써놓고요. 나쁜 음식. 이렇게. 좋은 음식은, 일단 산이 좀 덜 나오게 하는 음식. 그게 좋아요. 과일 중에 산이 좀 덜 나오게 하는 음식은 바나나가 덜 나온대요. 바나나, 배. 이게 좀 들시잖아요. 과일 드시려면 바나나, 배를 드셔라. 그리고 사과도 좀 신사과 말고 대부분의 사과들은 괜찮다네요. 사과처럼 아니긴 하지만 요즘 바나나 아주 싸잖아요. 바나나. 좋은 점이 많아요. 바나나, 배, 사과. 그리고 고기, 육고기가 돼지고기, 소고기가 대부분 위식도용료를 악화시키거든요. 고기를 드시고 싶을 때는 닭고기. 이게 지방이 좀 적어요. 지방질이 많으면 식도용료 잘 생기거든요. 껍질은 드시지 마세요. 껍질에는 지방 상당히 많아요. 껍질 빼고 닭고기. 이 지방이 적어요. 아니 사실 껍질이 맛있는데. 저도 껍질 맛있어요. 근데 이 껍질이 안 좋대요. 저도 껍질 꼭 먹거든요. 같이 먹어야지 얘가 제대로 된 맛이 나는데 맛이 없어요. 저도 살만 먹으면 퍽퍽해가지고 못 먹는데. 돼지고기도 그래요. 아무튼 이렇답니다. 그리고 생선에 지방이 좀 덜하기 때문에 위식도용료에 좋아요. 네. 저지방 우유를 드실 때는 꼭 저지방 우유. 네, 저 그냥 막 먹는데 나쁜 음식은 고지방 우유예요. 지방이 많은 우유, 지방 많은 고지방 우유가 안 좋아요. 그리고 요거트도 좋아요. 좋은 음식 요구르트 있잖아요. 이거 하루 하나 정도 드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쁜 음식 과일, 이런 과일 말고 신과일 있잖아요. 대표적인 게 오렌지 씨잖아요. 어떤 애 정말 쉬어요. 못 먹을 정도로 신오렌지 있잖아요. 그거 좋아하시는 분들 있긴 있는데 이거 안 좋아요. 오렌지 안 좋고, 포도도 이거 안 좋죠. 포도하고 파인애플 이런 과일은 좀 피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고지방, 이 닭고기 말고 이제 육류 중에 붉은 육류 있잖아요. 우리가 소고기, 돼지고기 뭐 이런 붉은 육류는, 붉은색이 나는 육류는 안 드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엔 다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술, 담배, 커피 뭐 이런 것들, 이런 거는 안 좋은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타 식도 질환, 이게 위식도 역류에 대해서고요. 예. 오늘은 또 말씀 여기까지 뭐 궁금하신 거. 네. 저요. 네. 저 질문하는 거 좋아해요. 할아버지가 네. 아버지가 약주 잡수시고 새벽에 들어오시고 아침에 토하시고 그러면은 그 식초라는 걸 타서 냉수에다 마시라고 그랬었는데 할아버지가 그게 좋은 거예요. 식초를 타서 마셔라. 궁금했어요. 이론적으로 봤을 때는 근데 그 시절에는 워낙 약이 없었잖아요. 경험적인, 그게 무시할 수는 없는데 이론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좋을 것 같지는 않아요. 네, 좋을 것 같지는 않은데 민간에 이렇게 내려오는 것들이거든요. 그 시절엔 또 약도 없고 잘 그랬던 시절이기 때문에 식초를 드시면 글쎄요. 이게 더 신물이 넘어갈 수는 있는데 이 구토의 느낌 같은 거는 좀 줄여줄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은. 제가 생각했을 때 산이 알칼리를 중화를 시킨다고 그러거든요. 그러셨군요. 그 생각을 자꾸 떠올리면서 우리 할아버지가 이렇게 염려하셨던가 그 생각이 어떡나더라고요. 네. 가랑이 오시면 한번 물어보려고 했어요. 네. 홍한성님한테는 그 요법을 추천드리지는 않을게요. 네, 그렇게는 하지 마시고 그냥 물 같은 거 드시거나 뭐 이러는 거는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냉수. 네. 쌀밥은 뭔지 먹어도 좀. 쌀밥 괜찮습니다. 쌀밥이 당뇨에는 쌀밥 안 좋다고 그러잖아요.
잡곡밥 먹으라고 그러는데 쌀밥이 어떤 장점이 또 있냐면 가스를 잘 안 생기게 해요. 그러니까 당뇨에는 아주 뭐 당뇨의 주범처럼 요새 얘기하는데 쌀밥 좋은 점 많습니다. 일단 맛이 좋고요. 저 쌀밥 좋아하는데 아니 근데 쌀밥 네. 당뇨에 안 좋긴 안 좋습니까? 적당히 먹으면 좋죠. 근데 이왕이면은 네, 잡곡밥을 말하는 건데 식도 영유하고 연관을 시켜보면 식도에는 가스가 안 생겨서 좋아요. 좋은 음식이 네, 네, 오히려 좋아요. 쌀밥이 오히려 좋아요. 쌀밥이 가스를 잘 안 생기게 하거든요. 네. 다른 질문 없으시면 오늘은 덥고 하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